제7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1팀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1팀의 발표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떨릴 텐데요. 그래도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1팀 발표 시작해주세요. 자, 1팀 발표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부터 해조류를 이용한 항균 마스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목차입니다. 가볍게 읽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마스크에 대해 알아보다가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착용한 마스크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마스크 안쪽의 습기와 열악한 통기성 때문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환자, 임산부 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스크에 항균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일부 해조류로 천연 염색을 하면 항균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스크를 해조류로 염색하여 항균 마스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논문을 참고하여 항균성이 있는 해조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청각입니다. 동의보감에 해열제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청각은 아크릴산이라는 항균 성분이 있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구멍갈파래는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부채꼴 모양으로 다른 해조류나 동물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구멍갈파래는 황색포도상구균의 항균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자연 생태계에서 꽁치의 산란처이자 다른 생물들의 은신처로 이것의 추출물은 항균성이 있으며 소취성 또한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청각으로 항균성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증류수, 수산화나트륨과 청각을 25대 1의 비율로 20분간 중탕하여 염액을 추출하고 상태 보존을 위해 재가열한 후 보관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염액은 초록색을 띠고 있어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는 실험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류수로 추출한 염액 0.5, 1.0, 1.5ml와 황색포도상구균 부유액 20마이크로리터, 액체 매지 20ml를 각각 혼합하여 200rpm의 실키 인큐베이터에서 36.5도로 3시간, 6시간, 18시간 배양 후 세균수를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 0.5ml는 20.6%의 세균이, 1.0ml는 24.5%의 세균이, 1.5ml는 무려 45.3%의 세균이 억제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150톤 가까이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해 서해안과 제주도의 주민 및 해경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괭생이 모자반의 항균성도 실험하여 마스크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괭생이 모자반과 증류수, 에탄올, 메탄올, 에틸아세테이트 등의 용액을 이용해 청각과 같은 방식으로 염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염액을 각각 5%, 50%로 희석했습니다. 만든 염액들을 모두 항균력 실험에 사용하려 했지만 논문을 찾아본 결과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효과적이라 에탄올로 추출한 염액만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5% 희석액과 50% 희석액으로 KF 마스크의 절반만 염색하고 이틀 동안 착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스크에 염색하지 않은 부분과 염색한 부분의 세균을 각각 영양 배지에 36도로 24시간 배양하고 통계를 냈습니다. 5% 희석액으로 염색했을 때에는 대조군에 비해 세균수가 57.6% 억제되었고 50% 희석액으로 염색했을 때에는 세균수가 무려 65.3% 억제되었습니다. 염색한 마스크를 직접 사용해보고 난 후 마스크로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5%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차이가 거의 없었고 50% 마스크는 아주 연한 노란색을 띄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앞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첫 마스크에 적용하여 직접 모자반 항균 마스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흰색 첫 마스크를 보시는 바와 같이 찬물에 헹군 후 증류수 50도, 증류수 100도, 에탄올, 메탄올, 에틸아세테이트 염액에 40분간 담가두었습니다. 녹반으로 매염한 후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세제와 섬유유연제로 마스크를 헹구고 건조시켜 최종적으로 항균천 마스크를 완성했습니다.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를 KF 마스크에도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SW 마스크는 괭생이 모자반의 항균력을 활용한 마스크로 마스크 안팎 세균의 번식을 막고 마스크를 써 발생하는 역효과를 줄일 수 있고 해조류가 주는 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4천억 원의 수거 비용을 필요로 하는 해조류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앞으로 매년 다량 유입될 괭생이 모자반의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괭생이 모자반으로 염색한 마스크는 실제로 마스크 속 세균에 대해 항균 효과를 보였습니다. 5% 이석액과 50% 이석액 모두 효과가 좋았지만 50% 이석액으로 염색한 마스크의 효과가 더욱 좋았습니다. 또한 50% 이석액으로 염색한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외형의 차이가 거의 없어 일상생활에서도 착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될 미래에 SW 마스크는 해조류의 경제적이고 유용한 이용 방안이자 효과적인 기능 마스크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팀 -1팀의 발표였고요. 자, 이어서 2팀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팀은 발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발표 기대하면서 자, 이 팀 준비되셨나요? 네. 자, 게임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합니다. 대충 멋있는 이름. 자, 두 번째 팀입니다. 이 팀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바로 열고 대충 멋있는 이름. 입니다. 저희가 구상해온 발명품의 이름은 댐부착 녹조 제거기입니다.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현재 우리나라 여름철 녹조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사진입니다. 녹조가 강에 상당히 많이 껴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녹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저희 팀의 댐부착 녹조 제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발명품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조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산화수소의 레디컬이라는 물질이 녹조의 엽록소를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과산화수소는 원소기호로 나타내면 H2O2입니다. 여기서 H2O인 물과 O, 즉 산소를 결합하면 과산화수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저희 발명품의 구체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리를 이용한 저희 발명품의 기본 원리는 산소와 물은 자연적으로 모아서 공유 결합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성한 뒤 녹조에 살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댐 혹은 강가에 있는 아무 구조물에 저희 발명품을 부착한 것입니다. 먼저 물살을 맞는 방향을 통로 방향이 되게 설치하고 선풍기를 모방한 모터를 달 시 보이는 바와 같이 물을 발명품 내부로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소는 선풍기를 모방한 모터로 가볍게 모을 수 있죠. 그리고 모인 산소와 물을 결합해 만든 과산화수소를 모터를 이용해 살포하여 녹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발명품 댐 부착 녹조 제거기를 이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전국의 강이 이렇게 건강하고 깨끗한 강으로 변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전기 감전 위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본체를 모두 고무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값도 싸고 부도체라서 장점이 많아 문제점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녹조가 심한 여름이 지나서 그렇지 녹조가 살짝 진행되고 있으며 저기 각진 부분에 저희 발명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원리로 작동하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발명품은 녹조를
제거하는 목적을 가진 발명품이고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녹조를 제거합니다. 여기서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고 물은 물살을 맞는 방향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모으고 모터를 이용해 또 빨아들입니다. 또 산소는 모터를 이용해 빨아들이고 이렇게 모아서 만든 물과 산소를 공유 결합을 이용하여 과산화수소를 만든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살포하여 녹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의 발명품은요. 물과 산소를 자연스럽게 모아 만든 과산화수소를 방출하여 녹조를 제거하는 원리를 사용한 댐 부착 녹조 제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팀이었습니다. 이름이 아까 제가 잘못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로 열고 대충 멋있는 이름, 그리고 가로까지 닫아야지 네, 이름이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팀이었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벤더스 팀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곱의 어벤져스 저희는 율벤더스입니다. 저희는 김천율곡중학교 1학년 이장원, 임광호입니다. 저희 팀은 코너를 잡는 블록형 카페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제안의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는 학교 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교실에서 줄을 서는데 스티커가 바닥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서로 가까이 붙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습관에 의해 가까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면 신호를 주어서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작품의 포인트입니다. 줄을 서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기하는 자리가 있고 대기 불가 지역이 있습니다. 대기 불가 지역에 3초 이상 머무르게 되면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블록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작품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키프레이스에서 거리 유지 줄서기로 검색을 하였더니 몇 가지 특허 발명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발한 줄서기 플레이트입니다. 버스를 탈 때 탑승 번호를 안내하고 줄서기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송영균님의 램프형 줄서기 장치입니다. 줄서기 안내 기둥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램프의 발광만으로 다양한 줄서기를 안내하는 장치입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 기존의 특허는 질서를 유지하고 데이터를 수집, 효율적인 줄서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저희 코너 잡는 블록형 카페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춰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탐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탐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설계 초기에 세운 설계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블럭이 맨 앞에 있고 중간 연결 블럭이 여러 개 연결되고 마지막에 회로 마감 블럭을 연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블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입력 정보에 따라 출력을 결정하는 컨트롤 보드 역할을 합니다. 중간 연결 블럭에는 푸시 스위치가 있어서 압력을 감지하여 아두이노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 신호가 3초를 넘어서면 아두이노가 출력선으로 LED를 켜고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로를 마감하는 블록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잘못 설계한 부분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푸시 버튼으로 압력을 감지할 경우 인식도 잘 안되고 내구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프링과 푸시 버튼을 빼고 스펀지와 구리판을 쓰는 2차 작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두께는 얇고 내구성 있는 카페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입니다. 발판을 밟고 있는지 확인하고 3초 뒤에 계속 밟고 있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 회로도 단순한데요. 압력 감지판이 눌려서 연결되면 입력 신호가 아두이노로 들어가고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이 회로의 핵심은 각각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되도록 병렬로 회로를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블럭을 계속 연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길게 만들거나 짧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블럭 코딩과 텍스트 소스 코드입니다. 반복문과 조건문이 포함되어 있고 입력핀 1개와 출력핀 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들기 전에 미니 버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로토타입에서 오류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입력 신호를 연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0과 1이 불규칙하게 발생되는 플로팅 현상이었습니다. 아두이노 내부 풀업장을 사용하여 오류를 해결하였습니다. 회로를 연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펠트지에 구리 테이프를 아래 위로 붙이고 스펀지에 구멍을 내어 구리 테이프가 만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로 테스트 영상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발자국을 만들어 대기 자리를 만들고 블럭을 연결하였습니다. 그 후 컨트롤 박스를 제작하여 회로 배선을 연결하였습니다. 모두 완성되면 블럭과 블럭을 연결하였습니다. 2차 작품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2차 작품 실험 영상입니다. 몇 가지 오류가 작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마감 블럭이 회로에서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병렬 회로에 마감하는 선을 연결하면 모든 전류가 마감 블럭으로 흘러버려서 장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감 블럭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 테이프 사이에 접촉 불량이 발생하여 압력판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아래에 스펀지 조각을 넣어서 돌기형으로 제작하였고 인식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블럭에 LED와 스피커가 켜지는 문제가 발견되어 회로를 수정하였습니다. 감지 구리판을 입력판과 출력판으로 나누어서 압력 감지판이 눌린 블록에서만 경고음이 울리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트의 내구성을 높이고 블록 간 연결을 보다 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이나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유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선에서 좀 더 개선된 작품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벤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3팀의 발표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팀, 4팀의 발표만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팀이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4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띵킹 앤 메이킹 팀 임정섭, 김근우입니다. 저희는 수치를 이용한 간이 냉장고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어 개발 필요성입니다. 옆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듯이 아프리카의 전기 소비량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아프리카에서는 전기를 사용하기가 힘들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냉장고에서는 냉장고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로 인해 음식이 많이 부패돼가지고 있는 음식마저 버려지고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삶의 질이 낙후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을 냉장 보관할 수 있는 간이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 구조입니다. 일단 외부 구조에서 내부 구조로 차례차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구조는 원통 모양의 외부 토기가 있고 그 위에 외부 덮개가 올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는 외부 구조를 작게 줄여놓은 형태입니다. 원통 모양의 내부 통이 있고 그 위에 원뿔 모양의 내부 덮개가 있습니다. 내부 통과 외부 톡이 사이에 대나무를 넣어놓고 그 밑에 물을 채워놓은 형식입니다. 다음이 아이디어 원리입니다. 일단 대나무 숲에서만 일어나는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물이 위로 올라가고 그 후에 증발이 돼서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그 후에 뜨거운 공기와 만나 응결이 일어나고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는 3달 동안 실험을 해보았는데 대표적인 실험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온도가 6도씩 차이가 밖에와 안에가 6도씩 차이가 나고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온도가 높으면 기화가 덜 됐다는 뜻이므로 습도가 낮을 것이고 습도가 높으면 반대로 증발이 많이 됐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기화가 많이 됐다는 뜻으로 온도가 낮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간이 냉장고를 제작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3차에 걸쳐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먼저 1차 간이 냉장고의 장점은 저희는 덮개를 천으로 만들었고 내부 토기의 재질을 메쉬 소재 철망으로 만들었는데 덮개를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우한 환경에서 그나마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에 숯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덮개가 천이었기 때문에 응결된 물이 다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증발되어 쉽게 마를 수 있고 두 번째로 외부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를 내리기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2차에서는 덮개를 토기 재질로 하였고 원뿔 모양 내부 덮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간이 냉장고의 장점은 외부 덮개가 토기였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증발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었고 또 내부 덮개로 인해서 응결된 물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때 음식물과 접촉하지 않아 위생적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덮개 재질이 토기이기 때문에 천보다는 외부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토기 재질 덮개가 단열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응결이 잘 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으로 제작한 간이 냉장고에서는 원뿔 모양의 외부 덮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간이 냉장고의 장점은 외부 덮개 모양이 원뿔 모양으로 평면 뚜껑보다는 공기 접촉면이 커서 물방울이 더 많이 맺혔습니다. 또한 빗면을 따라 물이 다시 내려올 수 있기에 물이 떨어질 때 음식물과 접촉될 확률이 더욱 적어서 더욱 위생적입니다. 또 내부 토기와 외부 덮개 거리에 최대한 멀리 두어서 수증기가 잘 응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덮개 재질은 업사이클링 된 방수천을 사용하여 천의 단점을 개선하였지만 토기처럼 단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응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제품과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간이 냉장고는 시중에 더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항아리 냉장고와 코카콜라 바이오 쿨러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항아리 냉장고는 두 개의 항아리를 겹쳐놔 그 사이에 모래를 채워 넣은 후 그 모래에 물을 시시로 부어주어 그 물이 증발할 때 기화열로 인해 차가워지는 형태입니다. 또 코카콜라 바이오 쿨러는 냉장고 위에 식물을 놓아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차가워지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비교한 기준은 휴대성과 재료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먼저 휴대성에서는 저희가 만든 숯을 이용한 간이 냉장고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항아리 냉장고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코카콜라 바이오 쿨러였는데 이는 크기가 매우 일반 냉장고 정도로 컸기 때문에 휴대성이 매우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료의 용이성에서는 항아리 냉장고와 저희가 만든 숯을 이용한 간이 냉장고는 물, 토기, 흙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었지만 코카콜라 바이오 쿨러는 바이오 플라스틱, 식물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용이성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작한 숯을 이용한 간이 냉장고가 가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일단 전기 공급 없이도 전기가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도 음식을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의 효과로 수채 향균 효과로 주변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야외에서도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Thinking and Make It 팀의 김근우, 임정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총 4팀의 발표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4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2번이 있습니다. 먼저 1팀부터 4팀까지 질문을 하나씩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팀부터 4팀까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몇 번 팀에게 질문을 할까요? 팀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2팀이요? 네. 네, 자, 2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랑 저수지의 물을 사용해서 용존 산소량을 높여서 녹조를 제거하는 선행 기술, 그리고 과산화수소랑 물을
옅게 희석해서 녹조가 발생한 곳에 뿌려가지고 녹조를 제거하는 이 선행 기술, 이 두 개가 이미 발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공기 중에 산소와 그리고 물을 결합해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둔다고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발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일단 1번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선행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와는 엄연히 다른 아이디어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저희는 일단 댐에 먼저 부착하는 것이고 댐에 이렇게 녹조가 이렇게 쌓아 오니까 한 번에 과산화수소를 살포해가지고 한 번에 녹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실용성 있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일단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팀께서 공기 중에 산소랑 그 댐에 물을 결합해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녹조의 염록소를 파괴하는데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산소랑 물이 O2랑 H2O랑 만나서 H2O2가 되는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줘야만 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둔다고 이게 과산화수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댐이란 게 돌이잖아요. 그 돌 안에 회로를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돌 안에 회로를 설치합니다. 아까 모터가 2개 달려 있다고, 아니 3개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터도 다 전기 회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회로에 의해서 에너지도 공급이 됩니다. 전기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기 에너지보단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이 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일단 1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팀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값에 부담을 느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이전 코로나 창궐 초기에. 그런데 이런 해조류 기능을 넣어서 마스크를 만들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꺼릴 것이고, 그러면 마스크가 저렴하지 않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실용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꺼릴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해조류를 이렇게 마스크에 염색을 해가지고 기능을 덧붙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값이 오를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마스크가 비싼데 사람들이 마스크 값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쓰려고 하는 해조류들은 폐해조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염색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폐해조류가 꺼려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저희가 염색한 마스크인데 냄새도 안 나고 외형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쓰고 있는 마스크 색깔이랑 아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위에 조명이 있어서 살짝 노랗게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랑 색깔 차이 거의 없는 거. 네. 그래서 외형적인 차이로는 꺼려지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꺼려진다는 것은 네. 외모적인 차이로 꺼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값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능이 들어가면 그만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폐해조류 아까 말씀드렸던 자, 1팀과 2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30분으로 넘어가고요. 어차피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다음 질문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팀은 어느 팀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 팀이요?
이 팀이요. 이 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팀이 질문할 때 열에너지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냐 저희가 뭐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제조법은 염산이나 황산 등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만약에 뭐를 그 시스템을 염산이랑 황산으로 제조하죠? 저도 뭘요? 정확히 모르는데 조사해본 결과 뭐를 제조한다 하셨잖아요. 뭘 제조하는지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요. 자, 3팀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이 팀은 질문에 대해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조사해본 결과 황산이나 염산 등을 혼합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만약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대책안이 있습니까? 일단 황산이랑 염산을 뭐 혼합한다 하셨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과산화수소를 만든다 했는데 황산이랑 염산이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4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팀한테 자, 4팀은 어느 팀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이 팀한테 질문할게요. 네, 이 팀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찾아본 결과 일단 H2O와 O를 결합하는 게 아니라 H2와 O2를 결합하는 그게 더욱 대중화되어 있고 또 안스크라퀴논 공정과 직접 결합하는 기술 이 두 가지를 대중적으로 쓰는데 어떻게 그 작은 그 공간 안에서 이걸 사용하는지 모르겠고 또 만약 이걸 결합하는 하더라도 먼저 안스크라퀴논 공정은 일단 독성 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직접 결합하는 기술은 폭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힘든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그 작은 공간 안에서 결합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발명품 개선에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4팀이 말씀해 주신 H2와 O2의 결합으로 만드는 그게 대중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댐 주변에 가면 물과 산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값싸게 자연적으로 모을 수 있게 실용성을 생각해서 물과 산소를 결합시켜서 과산화수소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마침 원소로 생각해 보니까 H2O는 물이고 산소는 O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H2와 O를 결합하면 공유 결합을 하면은 H2O2 즉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H2와 O를 결합하는 게 있긴 한데 그 결합하는 기술은 아직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가 불가능하다고요? 아니, 지금 연구가 되어 가고 있긴 한데 아직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그걸 아직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론상으로 전자쌍을 공유하여 공유 결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이론에서는 연구가 완료된 상태예요. 저희가 아는 바에 따르면. 네,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바로 한 번씩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한 가지씩만 더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자, 1팀부터 다시 어느 팀에게 질문을 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팀은 어느 팀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4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4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팀이 만드신 간이 냉장고는 적정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적정 기술의 조건 중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같은 경우는 고온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일단 방수천 역시 어디서 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고온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대나무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나무를 꼭 계속 바꿔주면서 할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바꿔줄 필요가 없으므로 기간을 길게 잡고 바꿔줘도 됩니다. 보충을 하자면 그 현지에서 직접 적정 기술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보충을 하는 거고, 원래 간이 냉장고는 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현지에서 그게 부족할 때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온 그 방수천은 그 업사이클링된 방수천을 이용하여서 사용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팀은 어느 팀에게 질문을 하실까요? 저희는 3팀에게 2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독관이 있어야 실행되는 발명품 같은데, 애초에 감독관이 이 발명품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독관이 장시간 사용한다면 체력에 문제도 있을 거고 막 바꿔서 한다면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아 이 기기를 사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 개발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맨 처음에 관리자 블록 있잖아요. 그 관리자 블록도 애초에 관리자가 관리해야 되는 건데, 관리자가 그 관리를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어차피 블록을 관리해야 되니까 체력은 똑같이 떨어질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이 안 들고 효율적인 관리자가 직접 감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해도 될까요? 네. 저희 팀의 관리자 블록은 이름만 관리자 블록이지 그냥 아두이노가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필요 없고 그냥 전기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왜 관리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CPU 같은 거죠? 제 말은 효율적인 부분에서 관리자가 직접 감독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 관리자 네, 이 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네. 카페트 밖으로 나가 있다던가 하는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대중화되기에는 많이 실용성이 낮습니다. 왜 실용성이 낮습니까? 방금 말했던 게 이유입니다. 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관리자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관리자 블록은 그냥 컴퓨터의 CPU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두이노 들어가서 전기를 공급해주고 통제하는 건데 그래서 딱히 사람도 필요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뭐 백화점 같은 데서 많이 보셨듯이 막 이렇게 줄을 치는 거를 하도 되고 악용할 가능성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악용하는지. 네,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카페트 밖으로 나가던가 이런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악용을 할 사람이면 어차피 애초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도 제대로 줄을 서지 않을 게 뻔한데, 그러면 차라리 효율성 있는 관리자가 직접 감독하는 방안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관리자가 관리한다면은 뭐 목을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사람이 서 있기만 한다면은 막 줄을 서가지고 그것만 알려주면 된다면은 좀 더 알기도 쉽고 만약에 관리자가 있다면은 관리자가 없다 해도 계속 울리면은 눈치가 보여가지고 좀 뒤로 물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은 그 줄 이탈은 줄 치면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팀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팀은 어느 팀에게 질문을 하실까요? 저희는 TNM 팀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냉장고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낙후 지역에서는 주로 고구마 같은 뭐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구황 작물을 재배하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음식을 거의 접할 일이 없는데 냉장고에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도 일단 그런 구황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일단 냉장고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작물을 재배해서 먹는 건데, 이런 냉장고가 생긴다면 그런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보관해야만 하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람들도 더욱 다양한 과일을 접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런 간이 냉장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이어서 네 번째 팀, 4팀의 질문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째 팀에게 질문할까요? 3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컨트롤 보드로 병렬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두이노 하나로 제어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의
컨트롤 보드로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선이 여러 개가 부착되어 있으면 비말 같은 게 전선에 튀면 그거를 청소하는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할까? 너가 해. 병렬의 이유라. 너가 해, 그냥. 일단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 지금 전선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말 감염 위험은 거의 없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컨트롤 보드로 병렬 연결을 하면 카페트가 굉장히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을 하자면 그 급식소를 그걸로 다 채우려면 그 전선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아두이노로 연결하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말씀하는 병렬 연결은 하나의 아두이노에서 4개의 선만 빼고 그 선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전선은 딱 4개밖에 안 빼서 하나의 컨트롤 블록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그 부저가 울리게 된다면 네. 관리자가 와가지고 참견을 해야 하는데 그러고 또 학생들이 흐트러지고 부저가 울리고 관리자가 또 와서 제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부저가 울린다고 해서 관리사를 불러올 필요 없이 부저가 울리면 바로 사람이 뒤로 갈 수 있게 표지판 같은 걸 세워놓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각 팀 2번씩의 질문 기회를 모두 수행하셨고요. 다음으로 심사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분께서는 각 팀 어느 팀인지 호명해 주신 다음에 큰 목소리로 질문을 해주세요. 네, 몇 번째 팀에게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한 팀에게 먼저 질문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 때 이 거리 두기를 위해서 발판을 계획하고 구현까지 애를 많이 썼네요. 지금 그 알고리즘을 보는데 우리가 그 초등이나 중등 때 알고리즘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조금 현재는 이 발판을 밟고 3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울리게 되죠. 네, 그렇죠. 알고리즘이 제가 좀 더 건의할 게 있는데 좀 더 복잡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이 있으면 걸어두기를 위해서 울려야 되지만 앞에 사람이 없으면 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또 뒤에도 사람이 있으면 울려야 되지만 사람이 없으면 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과 뒤에 그 센서를 충분히 지금 구현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점 앞 뒤에 있는 센서도 달아서 사람이 있고 없고 약간 그 알고리즘을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성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제품을 만들고 배조분을 하고 함께 사용을 한 후에 검증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염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 평균성 테스트를 하신 건가요? 마스크에다가 각각 다시 한번 예, 지금 이제 그 세균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네. 그걸 마스크를 만들어서 실제 염색을 한 다음에 배조분하고 바로 시험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 사용을 한 후에 그 세균 시험을 하신 건지. 자, 그럼 정리해서 말할게요. 네. 만들어서 그 세균 시험을 하셨어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세균 실험을 했나고요? 예. 네. 네, 갱생 모자반의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스크를 만들고 후에 사용을 한 후에 테스트. 네, 했습니다. 네, 사용 후에 직접 했습니다. 사용해 보고 항일성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그 배조분을 또 비교하셨잖아요. 배조분. 네. 배조분도 똑같은 시간에 이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마스크를 반쪽은 염색을 하고 반쪽은 염색하지 않은 상태로 2일 동안 모두 착용을 한 결과 이 결과를 토대로 항균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염색하지 않은 반쪽이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2번. 팀에게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멋있는 이름. 네.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네. 그 녹조를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녹조 일일 발생 양이 있어요, 그죠? 계절에 따라. 그리고 이제 녹조에도 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데이터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이라기보다도 본 적이 있나요? 일단은 여름철에 녹조가 많이 심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녹조에 이로운 점보다는 해로운 점이 더 많아요. 저희 발명품의 기본적인 점은 여름철에 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녹조의 양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녹조를 제거하여서. 녹조가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죠. 하지만 녹조 라떼라고 불리는 녹조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진 현상에서는 녹조가 해로운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 댐부착 녹조 제거기를 통해서 녹조를 제거하는 것이 저희 발명품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녹조 제거기를 구동할 수 있는 모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터. 그림으로만 표현이 돼 있어서 모터가 들어가는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량을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모터를 돌려서 구동을 하잖아요. 네. 녹조 제거기가 모터가 구동을 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전기가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전기량을 따져본 적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생각한 모터는 선풍기의 원리를 모방하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선풍기와 거의 동일한 전기량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현재 요즘 선풍기는 그 전기 대 효율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풍기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 저희 모터입니다. 즉 전기량은 그렇게 누수가 되거나 그런 중요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풍기를 모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더 보태서 드리면 네. 미생물이 번식하는 녹조의 발생량은 상상 초월의 천문학적인 수로 번식을 합니다. 끊임없이 물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옛날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녹조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전기 전력량이 수메가, 수기가와트급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 이론이 맞다고 해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수지에 흘러가는 강에 녹조를 제거한다라는 발상 자체는 되게 좋은데 그 이전에 녹조에 관련된 환경적인 분석, 그다음에 이거를 제거하는 모터 구동의 전력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조언을 좀 드릴게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물살을 맞는 방향으로 설치하여서 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량은 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얘가 좀 길어지는데 일단 4개 팀 중에서 3개 팀은 어떤 모델로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봤는데 이번 팀은 어떤 형태로든 논리적인 모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 몇 번 팀에게 2번 팀한테 우선 질문을 2번 팀이요. 2번 팀은 심각한 과학적 오류를 보고 있어요.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지금 과산화수소는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수소하고 산소에서 단소로 퀴논 이전 촉매를 해서 만드는데 아까 공유결합 방법으로 했는데 공유결합은 결합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합성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험 자체는 실질적으로 100% 과학적 오류입니다. 이건 되질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 케이스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탄소가 하에서 반응해서 물화가 해서 화산화수소 이거 많이 된다 그러면 노벨상이에요. 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 팀한테 물어보겠는데, 네, 이 기술은 사실은 파딘파 기술, 적정기술, 어저께 제가 적정기술대회 정기돼서 심사하고 왔는데, 파딘파 기술하고 스파이프 기술하고 두 개를 짬뽕시킨 거예요. 그런데 파딘파, 여러분 좀 만들었을 때 거기 토기를 어떤 초벌구이 한 거예요? 유약받은 거예요? 일단 토기는 온도와 통하지 않아야 하니까 일단 유약을 바른 후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딘팟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파딘팟은 저거를 초벌구이 유약을 안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공성에 의해서 밖에 빠져나가면서 이 냉장고의 효과를 일단 내게 하는 거가 되는데 이게 나이지리아 그 교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이제 합쳐놨는데 사실상 거기에 두 개가 히트파이프하고는 개념이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서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냥 포지티브하고 마이너스를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가 비교한 기준은 일단 간이 냉장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고 저희의 특징은 물을 재활용한다는 데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은 찾아보았는데 이런 특징에 가진 간이 냉장고는 실제로 없었고 저희가 실제로 이런 간이 냉장고를 만들어서 옥상에서 뜨거운 햇볕에서 실험을 해보았을 때 실제로 6도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간이 냉장고가 실제로 활용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6도 정도 효과는 그늘막 효과일 거예요. 그늘막 효과고 팟인팟에서는 이제 증발력에 의해서 가공성에서 물이 나와서 증발하는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제 온도를 냉각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닐 거예요. 저희가 그 그늘막 효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뚜껑을 없이도 진행을 해보았는데 그 뚜껑 없이 진행했을 때도 4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계속해서 한번 그러면 이게 뭐 명색이는 냉장고인데 왜 내부 온도 차이가 6도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냉장고 내부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은 인사이드 템퍼레처 갖고 16.5도가 평균으로 나왔는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16.5도에다 무슨 냉장식품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나? 그게 계속 냉장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그래도 그 일반적으로 밖에 놔둘 때보다 더 아이스박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밖에 뜨거운 환경에서도 더욱 더 많이 그 보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 같은 효과가 아니고 아이스박스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냥 땅 같은 거 갖고 땅 속에다 음식물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정도 효과 안 날까요? 이 대기 온도보다 땅 파갖고 거기다 저장하면 훨씬 더 내 생각에는 그 냉장고로서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고려를 해보았는데 일단 저희가 만든 거는 취지가 한 곳에 받고 거기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 밖에서 이용을 하면서 이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더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 팀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네, 1번 팀에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팀에 그 항색 포도상 보균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죠. 그 세균 제거 효과를. 네. 근데 이거 여러 가지 그 세균이 많을 텐데 항색 포도상 보균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게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혹시 이거 보면 항균 효과가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요걸 쓴 건가요? 일단 저희가 여러 논문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황색 포도상구균이어서 첫 번째로 청각을 실험할 때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색 포도상구균처럼 특정 균에만 항균 효과를 보면 마스크에 실제하는 균에 대한 항균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굉장히 모자반 실험할 때는 마스크에 실제하는 균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가 그러니까 둘 다 결과가 빼놓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균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해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네. 그 결과는 어땠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마스크 실제균으로 사용을 한 거는 저희가 괭생이 모자반 염액을 사용했을 때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실제균으로 사용한 건 그 실험이니까 그때 세균 수가 60% 정도 억제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일단 지금 항색 포도상 구균보다는 성과가 더 좋았던 거네? 네. 근데 왜 여기 그 발표 자료에는 이렇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빼고 굳이 20% 정도 억제되는 그걸 발표되는 실험 성과로 여기다 올려놨는지 모르겠네.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20%로 실험한 것도 결과 들어가 있고요. 후에 저희가 진행해서 방금 말씀드린 결과 60% 정도 결과값이 나온다는 결과 두 개 다 저희가 발표 내용에 담았습니다. 다 있어요? 보고서 혹시 보고서 보고 계신가요? 발표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발표 자료집에 보면 그 내용을 내가 쉽게 확인할 수가 없는데. 만약 보고서를 보고 계시면 저희가 이게 2달 연기됐을 때 이 2달을 채워서 실험했기 때문에 보고서는 그 2달 연기되기 전에 제출한 거라서 그 실험 내용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발표 자료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고서라면 그 내용이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번 팀에게, 3팀에게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모듈로 만든 건 잘 하셨는데 각 모듈에 보면은 LED하고 그 스위치하고 그 스피커가 다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예를 들면 10개의 블럭이 있으면 1번이나 5번이나 이렇게 눌러졌을 때 동시에 다 울리지 않나요? LED가 불 다 들어오죠. 빙면 연결이니까 하나만 스위치 연결되면 모든 LED하고 모든 스피커에 소리가 나죠. 네, 근데 저 회로가 저희가 사진을 잘못 넣어서 그렇지 회로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일단은 모듈형 형태로 길이를 연장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고 각 그 블럭에다가 12월 통신 칩을 달고 각각의 분리를 시켜서 5번이 눌려지면 5번에만 불이 들어오고 등호가 울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1번 팀한테 질문 네, 1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한 것 중에 굉장히 모자반을 선택하셨는데 다른 조주도 많이 있으신데 다른 조주들하고의 그 어느 정도 항균 효과가 있는지는 비교하신 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혹시 올라가게 되시면 뭐 청각 같은 것도 다르게 있으신데 비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각 비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모자반으로 실험한 거랑 다른 해조류로 실험한 거를 비교한 게 있냐고 여쭤보셨어. 첨가겠죠. 첫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 각각의 조류마다 동일한 접근에서 평균 효과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모자반을 선택했으면은 굉장히 모자반이 다른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모자반에 대한 효과만에 대한 자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조류들하고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 줄 수 있을지 여쭤본 겁니다. 저희는 청각을 굉장히 모자반의 효과를 비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게 동일 조건에서 비교가 안 돼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여쭤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준비할 수 있으신가요? 굉장히 모자반이 지금 실은 해조류가 6월, 7월 정도 초여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각을 굉장히 모자반과 동일한 조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각은 식용으로도 조금 쓰이기 때문에 팔리기 때문에 청각을 네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팀한테 질문이 가는데요. 네, 1번 팀에게 질문합니다. 1번 팀의 경우 천 마스크를 사용해서 그거 실험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천은 염착력 실험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마스크에 대한 건가요? 네, 어떤? 저희가 시중에 판매되는 KF 마스크 자체를 필터나 이런 걸 제거하지 않고 아예 염색을 해서 착용하고 실험을 진행을 한 거고요. 저희가 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염색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생각에는 이걸 천 마스크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항균 효과를요. 왜냐하면 천 마스크 같은 경우에 세척을 해서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척 중에 이 염색이 그 기능을 유지를 하는지 이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번 한번 실험을 할 때는 천 마스크에다가 염색을 하고 그래서 그걸 세탁을 하고 나서 그 기능이 유지되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풍모하고 50%면 10배로 이거를 그러니까 농도를 이렇게 증가시킨 건데 그거에 대한 항균 효과는 그다지 10배로 증가하지가 않았거든요. 5% 용액 사용했을 때하고 50% 용액 사용했을 때하고요. 그래서 5%하고 50% 용액을 각각 또 염색을 했을 때, 또 그리고 세탁을 했을 때 5%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농도가 있고 약하니까 염색도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탁을 하게 되면 한 번 세탁을 하니까 뭐 어떻게 됐다. 근데 50% 용의 경우는 항균 효과도 유지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네. 1번한테 질문은 아니고 아까 한국색 번호한 구규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한국색 번호한 구규는 우리 피부나 모공이나 이렇게 코 속에 있는 그 공간 속에서 늘 생존하는 균이에요. 근데 이 균은 건강한 사람들 질병을 유발하는 균이기 때문에 이게 20%밖에 감소 효과가 안 나왔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더 정상시켜서 농도를 말이죠. 지금 50%까지만 나왔잖아요. 한 70까지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래 그 염료를 추출할 때 그 비율도 조금 바꿔서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70% 알코올 가지고 이렇게 뭐 소독하고 하잖아요. 네. 70%까지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등부 고전 A조의 발표 및 토론을 이제 끝내고 심사위원분들의 심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가 끝나면 각 팀의 점수가 공개가 되는데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각 팀과 제가 한번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네, 오늘 첫 번째 팀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자, 이제 발표 다 끝나고 이제 결과만 좀 나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좀 기분이? 후련한가? 질문 수가 좀 적었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수.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 이제 긴장을 푸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해주세요.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를 뿐더러 하니까 각자의 이제 어디서 온 누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구의 와룡중에서 온 팀장 임주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팀장님이셨구나. 네. 네. 자, 다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대구의 송지중학교에서 온 문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팀원이죠, 그러면요. 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저는 대구 이곡중학교에서 온 김예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안 여쭤봤으면 팀장님이 계신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이렇게. 근데 세 분이 어떻게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 둘이는 학원 친구고 이렇게 둘이는 영재원 친구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친구였는데 네. 학교에서 같이 이런 대회 나가자고 물어보면 같이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없어서 다른 학교더라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친구를 모아서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모아서 대단하네요. 그러면요. 어떻게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싸우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인원이 3명이다 보니까 의견도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일상이 싸우는 게 일상이라서. 그러니까 더 마음이 좀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가장 생각나는 사람. 이제 끝나가는데. 자, 각자 얘기해보세요. 팀장님 먼저. 팀원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면 괜찮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사람. 말해. 저희 지도교사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네. 지도교사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보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옆에 친구. 네? 무슨 거 아니죠? 자, 지금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안 돼. 자, 지금 누가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나질 않네요. 네. 근데 막 끝나가니까 없고요. 자, 팀장님 어떻게? 팀장님은? 저도 약간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말한 팀원은 뭐가 되겠어요? 생중계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팀장님이 대표로 한번 해주시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좀 감사하고 만약 결선 진출하게 된다면 그때도 저희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준비한 것처럼 끄덕끄덕 말씀 잘했어요.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팀으로 넘어갈 건데 이 팀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우리 심사위원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심사를 해야죠. 네. 넘어가. 심사위원님께. 네, 심사위원분들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네, 심사위원분들에게 저희 1등 시켜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어떤 거 있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에 조언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결선대 또 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그럼 이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하고 분위기가 조금 틀려요. 네.
자, 이 팀, 이름부터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자, 가로 열고 대충 멋있는 이름. 가로까지 닫았죠, 그쵸? 자, 이 이름 누가 지은 거예요? 네? 이름을 누가 지은 거예요? 같이 졌어요. 요 같이 졌어요. 네. 같이 지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좀 독특해 보려고. 좀 독특해 보이려고. 네, 독특하긴 독특해요. 자, 그래서 뭐 추가적인 뭐 그런 게 없나요? 그냥 생각나서 그냥 딱 지으신 거예요?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딱히 할 게 없어서 지었어요. 그럼 이름 대단하네요. 1시간 동안 고민해서 이제 만들어진 팀원이고요. 자, 그럼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준비했던 기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혹시 발표 준비하면서 혹시 힘들었던 것도 있나요? 힘들었던, 이건 정말 어려웠다는 부분. 원석이요. 원석이요. 어떤 거요? 뭐 딱히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어려웠던 거는 없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지금 좋았던 거는 혹시, 이런 거, 옆에 친구죠? 네, 친구가 좋습니다. 예. 네, 또 친구랑 둘이 같이 하니까 어떤 점이 좋았어요? 재밌었고, 그 다음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다음에 또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친구랑 하니까 더욱더 재미있고, 그 하나의 또 추억이 또 만들어지는 셈이죠.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또, 이 팀, 네. 저기, 지금 생각나는 사람 그러면 여쭤봐야죠, 지금. 네. 자, 생각나는 사람. 누가 가장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끝나가는데.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자, 그럼 부모님, 영상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부모님한테, 영상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랑해. 갑자기 애교 섞인 말투로, 네, 사랑해. 고 굵게 말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3팀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심사위원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보완할 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 보완할 점을 가져와서 다음 대회에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3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팀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3팀 갑자기 좀 씩씩해졌어요, 또.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제? 끝나가는데. 좀 후련해요, 이제. 이제 좀 후련하고요. 점심은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좀 힘차게 이제 발표까지 해주고. 자, 오늘 혹시 우리가 오늘 우리 팀이 몇 등 정도 할 거라는 예상 혹시 해봤나요? 2, 3등 정도? 그러면 1등은 어느 팀 예상하세요? 마이너스 1팀 정도? 마이너스 1팀이 우선은 1등이 할 것 같다. 왜요? 3팀도 굉장히 다 잘했어요. 3팀 잘했는데 왜 1등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아까는 자신감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자, 만약에 결선에 올라간다면, 자, 어떤 기분인지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결선에 올라갔다. 자, 그러면은 소감. 자, 우리가 보통 뭐 우승하거나 이런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자, 결선에 올라갔어요. 소감. 가장 살짝 보태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동네방네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팀 나와주세요. 네, 4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팀은 좀 오늘 교복을 입고 왔어요. 예. 오늘 컨셉인가요? 아니요. 그냥 저 부모님이 여기서 입으라고 해서. 여기서 옷 준다고 하고 입었는데 부모님이 네. 입으라고 입으라 해서. 했어요. 네? 입으라 부모님이 입으라고 했어요. 해가지고. 부모님이 입으라고 해서 원래는 교복을 입을 생각이 아니었고 가져온 옷을 입을 생각이었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교복을 입어라. 그게 더 예뻐 보인다라고 해서 교복을 입은 거예요. 네. 자, 우리 사팀도 팀명을 어떻게 짰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냥 뭐지? 하다 보니까 팀명을 짜다 보니까 네. 나왔는데 이게 제일 괜찮다 해가지고
이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팀명의 뜻이 있을까요? 일단 thinking은 우선 저희가 구상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었고 네. 메이킹은 실제로 3D 프린터나 아니면 그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제작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혹시 뭐 이런 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이름으로 똑같이 참여를 하실 건가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향이 있어요. 자, 그럼 옆에 친구와 같이 참여할 의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친구였죠? 유치원. 엄청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예.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잘 알겠네요. 예. 네. 자, 옆에 친구가 혹시 좋아하는 거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유치원 때부터 봤으니까. 공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뭐 이거 질문 많은 건 공부를 좋아할 수도 있죠. 자, 반대로 옆에 친구는 반대편 친구가 뭐가 좋아하는지 알아요? 얘요? 네. 얘도 공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심사위원 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아까 못했던 얘기나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심사위원 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단점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단점을 만약에 본선에 올라가게 된다면 더욱 그런 걸 고쳐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점수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직도 점수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1팀에서 4팀 모두가 얼마나 경쟁력이 지금 뛰어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됐습니다. 자, 1팀부터 4팀까지 오늘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4팀이 마지막 하고도 하면은 이제 나오겠죠? 이제. 자, 우리 4팀. 자,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 아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시원하게 하시죠. 과학 선생님이나 이런 엄마나 부모님들이 다 이 아이디어는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작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자,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점수가. 자, 혹시 1팀부터 4팀 중에 우리도 마지막으로 한 말 더 하고 싶다는 팀 있을까요? 1팀부터 4팀 중에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놓치면 없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 지금 영상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얘기를 창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없나요? 없어요, 진짜. 네, 몇 팀? 몇 팀? 2팀. 네? 2팀? 2팀? 자, 이제, 무슨 얘기가 남았을까요? 발명품의 발전 가능성을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안 끝났죠. 네, 좀 더, 단점은, 네? 좀 더 해줘요. 좀 더 길게. 발명품의 발전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글자 수는 똑같은데? 멘트가 좀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점수가 안 나요. 좀 더 길게! 좀 뭔가 좀. 저희 댐부착 녹조 제거기라는 발명품의 발전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단점을 잘 보완할 테니까 좀 점수 후하게 쳐주세요. 조금 더! 과학 선생님. 제가 팀장이에요. 과학 선생님 그걸로 하자. 과학 선생님. 하자. 저희 댐부착 녹조 제거기 발명품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단점 말해주셨는데 잘 보완할 테니까 후하게 쳐주세요. 고마워요. 예. 이제 점수 나왔대요, 이제. 이 팀 덕분에 내가 좀 살았어. 좀 마음 편하게. 자, 이제,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이제 점수가 나왔다고 하니까 1팀부터 4팀까지 이제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저도 떨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떨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팀부터 몇 점을 얻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팀 점수 공개해주세요. 10점입니다. 610점. 자, 이어서 2번 팀의 점수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공개해 주세요. 418점입니다. 418점. 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어서 3번 팀입니다. 3번 팀. 자, 3번 팀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공개해 주세요. 95점입니다. 자, 보통 자기 점수가 나오게 좀 소리를 좀 지르고 이러는데 여기는 네, 조용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팀의 이제 점수가 나갔습니다. 자, 4번의 점수에 따라서 이거 순위가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4번 팀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561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선에 올라갈 두 팀은요. 마이너스 1팀과 유벤져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참가한 팀들에게 자, 축하의 박수 많이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마무리를 했고요. 자, 결선 진출팀은 11월 20일 일요일 24시까지 대회 운영사무국 메일로 수정무한테 발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결선 일정은 11월 28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과 마찬가지로 동선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퇴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있는 진행요원의 인권에 맞춰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스튜디오 방역과 중등부 비조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 16시 50분 중등부 비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망했고.